피케티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그 몇 년 전이었죠? 토마 피케티가 처음에 이제 혜성처럼 나타나서 저 그때 강연 갔었어요. 그렇죠. 21세기 실물을 봤다고? 네. 오, 한국에 연세대에서 강연할 때 갔는데 저는 피케티를 언론에서 들은 게 아니라 네. 예전에 소장님이 경제소프트 할 때 그때 이제 거의 막판쯤에 한창 피케티 떴을 때 그 피케티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 이 사람이 이번에 책을 또 냈는데 작년에 출간을 했는데 올해 이제 한국어판으로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보니까 이제 짧게 정리를 하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책 제목이 자본가 이데올로기인데 요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학력 좌파랑 상인 우파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장악하는 바람에 현대 사회의 불평등을 고착시킨 원인이다라고 진단을 했더라고요. 고학력 좌파하니까 딱 그 그 조모 씨 생각 딱 나네. 좌파하니까 희한하다. 이거 한국에서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고 보니까 그 프랑스 말이네. 그 이거 혹시 보셨나요? 책은 아직 안 보셨죠, 어떻게 분들? 저는 뭐 피케티가 예전에 이제 확 떴을 때 비해서 거의 존재감이 미미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스타잖아, 스타. 그치. 경제학자 치고 떼돈번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어쨌든 지구촌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때 이제 딱 맞춰서 기고문도 올리고 뭐 책도 내고 하면서 이제 또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올해 출간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어쨌든 이 사람이 또 지적하는 게 요런 이제 고학력 좌파, 상인 우파, 그냥 좌파 우파의 기존 정치권이잖아요 이게. 그냥 이 사람들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결국 적대적 공생관계로 사실상 결탁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힘들어지다 보니 불평등도 심화되고. 근데 이런 얘기 딱 들으면 그 어떤 이제 미국의 정치학자가 부패 유형을 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냥 엘리트 카르텔 아니야 그냥? 그냥 좌파 이념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뭐 또 정권 잡고 기득권 딱 되면 그냥 좌파 우파가 구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피케티 씨는 그냥 일종의 본인을 이제 약간 좌파 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하는 논조가 보면. 그래서 자기는 좌파지만 보통 이제 프랑스뿐만 아니라 봤을 때 상인 우파는 원래 그러던 애들이고 근데 이 엘리트 고학력 좌파들조차 그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저학력자, 저소득층, 또 자산이 적은 저자산층이 너무 이제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상인 우파의 포퓰리즘적 정책에 이제 휩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바로 잡아야 될 노력을 해야 되는 고학력 좌파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고 지금처럼 배타적인 민족주의, 인종주의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 불평등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나 보네.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이제 정치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정치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불평등이 더 확대되고 고착됐다. 그 옛날에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 또 이번 또 재탕된 느낌이 또 드네요. 그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조금 더 뭐 이해하기 쉬운 혹은 뭐 이야기할 거리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좀 아쉽고 근데 기사에는 간단히 그때 봤더니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일단은 사회적 소유와 일시 소유라는 두 가지 이제 주제로 나눴더라고요. 사회적 소유는 쉽게 말해서 이제 기업이 그동안은 기업의 운영진이 모든 걸 다 했다고 하면 그게 아니라 노동자도 거기에 참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 결정 구조에. 그러니까 뭐 노조의 경영 참여 이런 거네. 네네. 뭐 독일이나 스웨덴에 그런 게 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일시 소유는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 개인이 무슨 온갖 세금을 내잖아요. 자산이 됐던 모든 소득이 됐던 세금을 내는데 그거 이제 누진 소유세로 부과를 해서 거의 이제 일단 다 거둔 거를 그 이제 약간 좀 평등하게 좀 재분배하자는 개념이더라고요. 그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재분배한다. 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게 뭐냐면 만 25세 청년에게 유럽 전체 성인
평균 자산의 한 60%에 해당하는 12만 유로. 한국 돈으로 한 약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청년들에게 그걸 다 나눠주자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세금을 거둔 거를 청년들에게 상속하듯이 주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모노폴리 하는 것처럼 시드머니를 주는 거네. 그렇죠. 기초 자산을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의 대물림이 개인 그동안은 기존은 전에 우리 부자 얘기했지만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벌어서 자식한테 물려주는 요런 게 원래 대물림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부모님 밑에서 크지 않아도 만 25살이 되면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그런 대물림. 그런 거를 하면 차차 불평등이 완화될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잖아. 그 자산을 전부 다 걷어가지고 똑같이 나눠줘도 시간이 또 지나면 지금처럼 구조가 또 그대로 되어 있다. 부자가 또 몇 프로 생기고 가난한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된다. 근데 또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사를만 보면 되게 솔깃하게 써놓긴 했어요. 근데 책을 안타깝게 아쉽게도 책을 다 읽어보지는 않아서. 근데 어쨌든 그 없는 내용을 얘기한 건 아닐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불평등이 이렇게 왜 일어나는가?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을 해야 되는데 불평등의 기원부터 그렇지. 왜 도대체 경제는 성장하는데 불평등, 소득의 양극화, 격차는 왜 커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더 세밀한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그냥 단순히 정치권이 잘못해서 퉁치는 거에서 넘어서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좀 대증적 치료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 네. 사람들이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불평등이 심해지니까 싹 걷어서 다시 똑같이 뿜빠이 하자. 이 굉장히 그렇죠. 직관적인 그렇죠. 그 대책이니까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될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 그냥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그러면 완전히 뭐 내전 나고 뭐 그냥 서로 싸우자 죽자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는 이렇게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이제 수요가 계속 감소하는 이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우려가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거를 이렇게 그냥 너무 무식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 꼭 해야 되는 거야. 해보고 싶었어.